진짜 이 정도면 전 세계로부터 사기치는 거 아닌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다 있어? 여기 서양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면서 분노에 휩싸인 여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살고 있는 알리스 캐슬러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슈투트가르트에 빈젠츠 와인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수년간 와인가게 매니저로 일을 해왔던 터라 단골들도 많았었고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오는 손님들까지 있을 정도로 저는 빈젠츠 와인하우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많은 손님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었어요. 하지만 가게 사장님 따님이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입지가 줄어들었고 손님들도 귀엽게 생긴 사장님의 딸에 관심을 보이며 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년간 다녔던 빈젠츠 와인하우스에서 퇴사를 결정했고 그동안 모았던 자금들을 활용해 저의 가게를 차리기로 했었죠. 가게를 구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지금 제 일을 도와줄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동생에게 부탁을 하고는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유럽인이지만 늘 유럽이 아닌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가게를 시작하면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 관리를 남동생에게 맡기고 저는 한 달간의 긴 아시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선택이 저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어요. 제가 야심차게 떠난 곳은 중국인데요. 많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 왜 하필 중국으로 떠났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었는데 저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1997년도부터 구글과 같은 미국 인터넷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화벽은 외부 웹사이트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혹은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보나 콘텐츠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런 정부의 인터넷 규제 때문인지 해외 각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까막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눈으로 정말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VPN을 우회하여 유튜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서 유튜브를 하다가 적발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황당하게도 이런 중국은 이런 VPN 이용권을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었죠. 중국은 유튜브를 차단하는데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중국 유튜버들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 중국 정부에서 유튜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영상 콘텐츠라면 중국 내에 있는 어플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야 중국인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들은 대체 무슨 영상들을 만드는 걸까요? 구독자가 12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1위 유튜버 리츠치라는 중국인이 있어요. 이 중국인 여성은 어떻게 정부의 유튜브 규제에서도 자유롭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혼자서만 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튜브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유튜브에 진출하기 바로 전년도인 2017년에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를 보면 절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퀄리티의 영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즉 개인의 채널이 아니란 이야기죠. 중국 정부에서 일부러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중국 공청단 산하 중국 농촌 청년 리더 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자신들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전통 음식이라면서 김장을 담그고 있는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치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닌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짓된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중국의 전서소가라는 유튜버는 현재 700만 명에 이르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전서소가라는 중국인 여성은 애초부터 스촨성 우수 공산주의 청년단원으로 한국의 쌈문화를 중국 거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한국 음식 문화인 쌈문화를 중국이 원조라며 만들었던 콘텐츠 하나로 중국에서 우수 공산주의 청년단원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 퍼져 있는 중국에 대한 영상들은 늘 평화롭고 발전된 중국을 가리키고 있는 콘텐츠가 많고 또한 중국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영상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남아와 같은 경우는 중국 미디어가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게 맞고 또한 서양에는 신비로운 동양의 자연경관들을 주제로 어필하기 시작하니 서양 사람들조차 중국이 언론에서
관점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불리며 굉장히 성장한 발전된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홍콩의 시위 등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뉴스 혹은 자국의 비참한 모습을 담은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심의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삭제되고 채널은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우연하게 드라마가 되었든 소설이 되었든 유튜브 영상이 되었든 중국의 기술력과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채널이 있다면 100% 중국의 공산당들이 조직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지만 지난날 제가 이런 것에 완전히 속아서 중국을 갔다가 너무 충격적인 중국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하고 엄청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모습들이 중국 공산당이 만든 선전용인 줄 모르고 속아 중국을 찾아갔다가 크게 혼쭐이 나고 말았었어요. 제가 아시아의 다른 국가인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배제하고 중국을 찾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구글에서 본 어떤 글 때문인데요. 이 글은 구글에서 우연하게 보게 되었고, 그 글에는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서 못 볼 꼴을 많이 봤다는 한국 폄하 글이었어요. 이 글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중국에서 수년간을 살다가 한국을 가서 경험했다는 소감문이었는데 첫 문장부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정말 어렵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환율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중국인보다 더 거지같이 사는지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고 하더니,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글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중국이 그립고 생각나고, 참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보다 100배는 더 윤택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여유롭게 사는구나를 실감한다고 합니다. 라는 이 글은 현재 구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글쓴이는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을 한 채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며 한국을 보고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장문의 글이 적혀 있죠. 제가 한국이나 일본 등을 배제하고 중국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런 글을 눈으로 읽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중국은 정말 화려한 선진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첨단 시스템으로 중무장한 현대화된 도시,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중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봤던 글까지 중국의 그런 미디어 선전에 속아 엄청난 기대를 품고 중국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은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저는 알 수 없는 의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공항 곳곳에 붙어있던 안내문고란에 적혀있는 영문을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어 첫날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대체 안내판에 뭐라고 써있는 건지 해석이 불가능해 알아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로만 번역해도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 만큼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해주는데, 구글을 차단하고 있다 보니 중국 자체에서 만든 번역기로 돌려 안내판을 만들다 보니 번역이 엉망이었던 건데요.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다른 해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기관인 공항의 안내문조차 이따위로 번역을 해놓았을까 싶었는데요. 얼마나 영어를 못하기에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건지 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도 반나절 이상 발이 묶이는 터에 밖을 빠져나오는데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고 여권을 보여줬더니 중국인 공항 직원은 다짜고짜 저를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데려갔고, 어떤 방안으로 끌려 들어간 저는 그 안에서 아무런 통보나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를 있어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중국 공항 직원이 들어와서는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였는데, 나를 대체 왜 이곳에 데려왔고 이곳에서 내가 왜 2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야 했는지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인터넷에서 보던 중국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당황해 했었는데, 도착한 중국의 곳곳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었는데요. 도착한 중국의 거리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돌아다녔는데, 하도 중국인들이 담배들을 피우고 다녀서 평소 담배 냄새를 싫어하던 저는 중국인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실제로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든 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입에 담배를 물고 다니는 중국인들이 많았고, 야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있는 중국인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절하지 않다는 것이 완전한 거짓이었던 거죠.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서 길거리는 곳곳에 술에 취해 쓰러진 젊은 여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차들이 도로에 있건 말건 무단횡단하는 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길에는 먹다 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굴었는데요. 과연 이게 대체 인터넷에서 봤던 선진국이라던 중국의 모습이 맞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습성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저 멀리 중국인 여성분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중국인 여성은 반대편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거리에서 볼일을 봤었어요. 아무리 대변이 급했다고 해도 길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석에 숨던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구석진 곳에서 앉아서 보던가 사실 길에서 대변을 보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길을 걷다가 대변을 그대로 보는 중국인 여성을 멀리서 마주하고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 다른 길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경험한 중국은 길거리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급하면 일단 싸고 본다는 이상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더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건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했을 때였는데요.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는데 웬 중국인 남자가 계속 저를 뒤따라와서 뭔가 싶었었는데요. 설마 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오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제가 들어간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뭐냐고 소리를 쳤더니 중국인 남자는 절 보고는 중국말로 뭐라고 하면서 제 얼굴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는 그대로 제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그때서야 화장실을 둘러보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화장실이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이 모두 오픈되어 문조차 없이 남녀가 함께 용변을 보던 것이었어요. 정말 그때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중국 남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대변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화장실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최대한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해야 했는데요. 그나마 도심 쪽에 있는 화장실은 화장실이 개방된 건 똑같았지만 남녀가 구분되어 있었기에 그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유원지 같은 곳을 가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도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에 가거나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게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중국을 찾아갔다가 너무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독일에서 봤던 영상들이나 미디어들은 대체 뭐였는지 싶었고 이런 나라에 더 있다간 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국을 떠나기로 하고 도망치듯 나와 다시 독일로 돌아갔는데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좋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중국을 경험한 이후부터 아시아라면 정말 치를 떨었을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오픈한 와인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저의 남동생이 웬 아시아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라면서 호기롭게 데려온 남동생을 밖으로 불러 정말 온갖 욕을 다하며 미쳤냐면서 하필 만나도 아시아 여자를 만나냐면서 엄청 분노했었는데요. 제가 남동생에게 더 화를 냈던 건 분명 제가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했던 걸 뻔히 남동생에게 모두 이야기해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시아 여자를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던 거죠. 남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는 중국인 여성이 아니라 한국인 여성이라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나라가 다르면 틀리냐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며 남동생에게 단호하게 교제하는 걸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저의 이런 반대에도 끝끝내 만남을 이어갔고 헤어지지 못하겠다면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더 이상 와인 가게에도 오지 말라면서 남동생을 밀어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남동생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남동생이 그 한국인 여성과 함께 한국으로 가버렸었기 때문이었어요. 친동생이었지만 어차피 동생이 선택한 삶이니 한국에 가서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지옥을 만나본다면 분명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동생에게 이메일이 왔었고 이메일 안에는 한국에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과 한국을 다니면서 찍은 동영상들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었는데요. 사진 속에 한국은 제가 경험했던 중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보낸 메일을 보자마자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런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내가 허락할 줄 알았냐면서 내가 경험한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과 같은 최대 도시는 너가 보내준 사진에 있는 것처럼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이었다면서 아마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이 누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지옥들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는 이런 사진과 영상들을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고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얼마 뒤 동생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말았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보낸 문자에는 자신은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인천에 있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은 서울을 벗어나 어디를 다녀도 서울과 비슷하게 모든 도시가 현대화되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떠난 한국은 유튜브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미디어에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룬 대단한 국가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에게서 제대로 한번 속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선전용 영상들을 유럽에 내보내는 광고들일 것이 분명하고 실제 한국의 실상은
중국처럼 처참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간 동생이 직접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은 직접 찍은 것들이기 때문에 거짓일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저는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었어요. 하루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게를 잠시 개인 사정으로 3일간 문을 닫기로 하고 짧게 동생이 있는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했었는데요.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공항처럼 엄청나게 크고 쾌적한 곳이었어요. 제가 살던 독일의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지옥을 경험했던 중국 공항 역시 한국의 공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짐을 수령하는 수화물 벨트조차도 규모가 엄청나더군요. 분명 중국처럼 미디어 상에서만 최첨단을 떠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중국을 경험했던 것 하나만으로 너무 경솔하게 한국을 판단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공항을 나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고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간 터라서 동생도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여자친구와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데리러 오겠다고 했었는데 저는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 문자를 보내놓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공항에 있는 버스를 타고 저는 동생이 있다던 인천 송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송도라는 곳에 도착하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봤던 한국의 모습보다 더 송도라는 곳이 첨단화된 도시처럼 보였고 모든 곳들이 선진 현대화가 꼭 들어맞는 것 같은 도시 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도시 곳곳은 나무랄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사람들의 여유 있고 편안한 모습들은 물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공원을 뛰어노는 정겨운 모습들까지 제가 경험했던 지옥 같은 중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더욱 신기해하면서 놀라웠던 건 송도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깨끗한 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한국은 강이라고 하면 한강 이외에는 다른 강은 볼 수 없었는데 인천 송도라는 곳에는 사실 독일에서 유명한 라인 강보다 더 쾌적했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송도에 있던 강은 현대화된 도시와 딱 어울릴 정도로 그 미관과 강을 중심으로 있던 다양한 레저 스포츠 시설들과 잔잔하게 흐르는 강 위를 다니는 보트들까지 제가 중국을 만나기 전 아시아 국가를 선망했었던 이유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얼마 있었을 무렵 친동생과 친동생의 여자친구가 왔었고 동생과 여자친구에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강이라면서 나는 한국의 한강 말고도 이렇게 멋진 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 한국인 여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한국에는 한강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실 강이 아닌 해수를 끌어올려 만든 창의적인 해수공원이라는 설명 때문이었어요. 이 해수공원은 한국은 여름이면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열섬 현상을 예상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공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완전하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독일에서 한국인 여자친구를 상대로 중국과 다르지 않을 거라며 반대하며 몰아세웠었던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동생의 여자친구인 한국인 여성분에게 저는 그 자리에서 지난날 자신이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었는데요. 한국인 여성분은 괜찮다면서 아마 서양분들은 중국의 그런 선전용 미디어들 때문에 피해보거나 속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모든 사실들을 아시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이야기해주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동생의 한국인 여자친구 뒤로 반려견과 산책하던 한국인 엄마와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옆에 있던 반려견이 대변을 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인 꼬마아이는 휴지를 꺼내더니 대변을 감싸주어 봉투에 담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선진국다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데 다 큰 중국의 성인 여성이 길을 가다 말고 길에 대변을 봤던 모습들이 교차되면서 참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의 선진 문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와인바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생은 그때 만났던 한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혼자서 와인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혼식을 독일과 한국 두 군데 모두에서 치를 예정이라서 본의 아니게 저는 또 한 번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야 하는데요. 제가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전 단지 한국을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요즘은 제가 운영하는 와인 가게에도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운영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서양에 퍼져 있는 중국의 선전에 속아 생지옥 같았던 중국을 경험했던 알리스 캐슬러 씨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